예, 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승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를 가장 늦게 치렀던 토트넘이 10라운드는 가장 이르게 또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 경기고요. 예,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리그에선 상당히 흔하지 않은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경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벽 4시부터 축구를 보게 됐는데요. 네, 주말의 시작을 또 토트넘이 어떻게 시작할지 승부 예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9라운드 기준 프리미어리그 순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트넘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뭐 9경기에서 이제 그 승점 23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이에 힘입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역대 감독 데뷔 네. 기준으로 해서는 히딩크 감독도 넘어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워커 감독도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 중에 해당하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승점 23점을 기록을 한 건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9라운드 기준 승점 23점 이상을 획득한 팀이 8팀밖에 없습니다. 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44.7%로 예측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확률은 26.9%, 무승부는 28.4%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플럼전이라던가 이전 경기들과 비교하면은 뭐 상대 팀의 승리 확률은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조금은 내려오고 대신 무승부 확률이 28.4%로 올라갔는데요. 이건 이제 그 아무래도 팰리스의 스타일에 조금 기반한 게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팰리스 원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팰리스가 수비 자체는 네. 좋은 팀이거든요. 올 시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토트넘의 위상이 달라졌죠. 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지난 시즌 사실 40% 넘는 경기도 많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40%, 50%를 넘는 경기도 그렇죠. 많고요. 예, 지난 풀럼 경기도 50% 네.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토트넘이 풀럼을 2대 0으로 완파하고 프리미어리그 순위표 선두로 복귀하면서 앙제볼의 혁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 또 다른 런던 라이벌이죠, 사실. 런던 더비를 네.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데 짧은 휴식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이 맨시티와 아스널을 승점 5점 차로 따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지난 라운드는 가장 늦게 네. 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 한국 시간 화요일이었고 또 이제 이번 경기는 현지 금요일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텀이 가장 짧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뭐 많이 취하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유럽 대항전 나갔으면은 더 그죠. 빡빡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한테 2.5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은요, 9경기에서 승점 23점을 획득하면서 우승했던 1960년, 60-61 시즌 이후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 9경기에서 승점 23점을 이상 획득한 팀이 단 8팀인데요. 이 중에 4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3팀이 2위,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9경기에서 승점 23점 이상 획득하면은 최소 챔피언스 리그는 나간다는 소리인 거죠. 네. 토트넘 구단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시즌 출발인 건데 그게 프리미어 리그 시대도 훨씬 이전. 예. 지금부터 이제 60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매 경기 또 새 기록을 쓰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경기는 또 거스 히딩크 감독, 워커 감독의 기록을 깼잖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원정 5경기에서 아직까지 토트넘이 패배가 없는데 이번 경기 또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서로우가 12경기 무패가 또 최대거든요. 이 감독 이후에 토트넘에서 가장 원정 경기에서 많은 무패를 기록한 두 번째 감독이 될 수 예. 있다고 합니다. 그 감독 부임 기준으로 따졌을 네. 때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아서로우가 1949년이거든요. 지금 토트넘의 모든 기록들은
거의 그 선사시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이면은 6.25 전쟁이 있기도 전이었죠. 예. 이어서 메디슨 선수도 또 하나의 기록을 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2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아스날의 아르샤빈만이 달성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선수도 6번째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신입생이 원정에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최초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또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비카리오 골키퍼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이제 지난 풀럼전에서도 토트넘이 그러니까 조금 그 경기에서는 비수마가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몇 차례 큰 실수가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뭐 그 8리냐의 초반 헤딩 슈팅을 이렇게 손끝으로 쳐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해당 경기에서 3회 선방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그 옵타 기록에 따르면은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경기당 3.5회 슈팅을 선방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비카리오의 선방률이 80%인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 가장 높은 선방률에 해당합니다. 네, 공수 완벽하게 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양 팀이 또 이제 런던 팀이다 보니까 이 런던 더비의 기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5번의 런던 원정 더비에서 2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고요. 이는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총 7경기를 무패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긴 또 무패 행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프리미어리그 원년 시즌이죠. 1992-93 시즌이니까요. 반면에 이제 그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개막 이후 15번의 런던 더비에서 단 2승, 그 외에는 이제 5무 8패를 기록을 한 건데요. 2승 모두 웨스트햄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다. 이 얘기인즉슨 나머지 런던 팀들한테는 모두 다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네, 이번 경기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고 있는 로이 호지스 감독이 5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클럽을 지휘한 것들 중에서 이제 500경기에 해당하죠. 호지스 감독은 현재 거의 뭐 최고령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 100번째, 200번째 경기에선 패배를 기록했었고요. 300번째, 400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 200번째 기록의 패배의 상대가 토트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상당히 조금 기묘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어쨌건 뭐 최근 추세는 100번째 경기들마다 이런 걸 이제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첫 2번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뭐 나름 마일스톤 경기에서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토트넘에게 200번째 경기에서 패했다는 게 조금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연 500번째는 어떻게 될지 이 경기가 또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팰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극심한 골 결정력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또 주요 공격진인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마이클 올리서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 특히 이제 후반기 돌풍, 호치슨 감독 부임하고 나서 쫙 올라왔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두 선수 다 이제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죠. 에제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올리세도 첼시 같은 구단들 실제 협상까지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팰리스가 안 보내면서 이게 무산된 바가 있긴 한데요. 이번 시즌 팰리스가 평균적으로 매 경기당 12.8회의 슈팅을 기록 중인데 2018-19 시즌 12.9회의 슈팅을 기록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슈팅 생산은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번 시즌 5골로 에버튼 4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팰리스의 득점이 떨어지는 문제는 슈팅 자체는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기회 창출 자체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효한 기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따지는 게 빅찬스 메이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빅찬스 메이킹 자체가 12회인데 이게 번리, 셰피드 유나이티드 9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심지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에제가 팰리스 선수 중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는 이 센터백 요아킴 앤더슨과 멀티플레이어 제프리 슐루프가 각각 9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뭔가 그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에제하고 이제 올리세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에제가 드리블과 전진 패스들로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고 올리세는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센터백인 안데르센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멀티플레이어 이 선수는 이제 원래는 풀백으로 많이 뛰기도 했었는데 최근 공격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윙으로 윙으로, 뛰고 네.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많이 기록할 정도로 조금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BC에서 스포츠 전문 패널로 활동 중인 크리스 서튼은요, 이번 경기를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내다봤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무실점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아스널, 팰리스, 뉴캐슬과 함께 공동 최다인 4번의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팰리스도 공동입니다. 팰리스가 확실히 수비가 좋다라는 네.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크리스 서튼 예전에 이제 그 블랙번에서 축구 선수 활약했던 전설적인 공격수인데 팰리스 같은 경우 수비적인 축구를 하니까 그런 건데 반해 이제 그 토트넘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한 겁니다. 팰리스가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팀이니까 큰 점수차 승리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토트넘의 무실점 승리를 예상한다라고 한 거죠. 네, 그만큼 토트넘의 수비도 견고하다는 것도 보여준 것이겠고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에베레츠 에제와 마이클 올리세와 같은 공격 라인이 없을 경우 엉성한 플레이를 펼치며 이 호지슨 감독의 실용적인 지도 아래서도 굉장히 느린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한 거는 그 팰리스가 전반전에는 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호지슨 감독이 그거를 유발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최대한 버티면서 그러면서 지루하게 경기를 끌고 가다가 후반전에 조금 승부수를 던진다는 얘기인 건데 이 부분은 그러면 토트넘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죠. 전반전에 골을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반해 전반전이 0대0이 되면은 그러면은 약간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도 하는 거죠.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맨유, 토트넘, 첼시 같은 빅6 팀과 홈경기 칠 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한 거죠. 네, 17번의 홈경기 중 전반전 득점은 단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반전만 기록만 합산했을 때는 팰리스가 1점이고요. 빅6로 따지면 1대17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토트넘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 아래 굉장히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전반전에 더 많은 슈팅과 상대 박스한 터치, 빅찬스 메이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은 전반부터 상대를 몰아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프타임에 토트넘이 팰리스를 이기고 있을 확률이 50% 이상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다본 겁니다. 네,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도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우승 후보 자격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이 승리하면 경기 종료 기준. 왜냐면은 가장 먼저 하니까요. 하루 먼저 하기 때문에 2위 팀들과의 승점에서 이제 5점을 앞서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감독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먼저 경기를 치를 때가 압박감이 많은데 왜냐면은 지금 토트넘이 2위권과 승점 2점 차잖아요. 만약에 팰리스한테 패할 경우 그리고 다른 팀들이 뒤에서 승리하면은 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승점 5점을 앞서게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 이건 조금 좀 와닿진 않긴 하거든요, 표현이. 또 팰리스가 사실 지난 경기 뉴캐슬 상대로 4대0 대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팰리스도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압박감과 이 토트넘보다는 덜 할 수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팰리스는 무언가를 놓고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강등 위기도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은 반면에 이제 어쨌건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조금 더 승리에 대한 압박감도 강하고 승리에 대한 열의도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도 이 한쪽의 우세한 경기보다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가 이제 뻔하게 흘러가기보다는 또 이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내다본 거고요. 그럼에도 스코어는 2대0 토트넘 저 정도면 그냥 완승이거든요. 네, 두골 차면. 모든 매체가 2골 이상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스포츠키다는 3골까지 내다봤는데요. 손흥민, 메디슨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새로운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 워낙 이 두 선수가 현재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를 상당히 많이 조명하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메디슨 같은 네. 경우도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압박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그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딱 이제 손흥민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포켓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공간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메디슨도 들어와서 골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외 다른 선수들도 그 공간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평가들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내다본 스포츠키다입니다. 네, 영국 스포츠몰도 토트넘의 2대0 승리, 스포츠키다 제외하고는 다 무실점 승리를 또 내다봤어요. 네, 거기다가 대부분이 다 2골차 네. 승리를 예상한 거죠. 스포츠키다도 어쨌건 3대1 승리니까 2골차죠. 그만큼 이제 토트넘 공격이 이번 시즌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고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으로 발전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90미니시하는 매체에서도 토트넘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화끈한 공격 전술에 자신감까지 넘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후스코어드닷컴도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2골차 이상 승리 그리고 2대0 승리를 가장 많이 예측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도 2대0 승리가 가장 리저너블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펠리스가 득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거둘 만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펠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완패를 당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최근 5경기만 봤을 때도 한 경기만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홈에서 펼쳐진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에 실패, 곧 한 경기만 득점을 기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기 힘들다 이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은 풀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정상 자리에 복귀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두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토트넘은 현재 모든 영역 공수 모두에 있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승점 5점의 리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5점일지 2점일지는 뭐 지켜봐야 하는 거긴 하죠. 네, 그렇다면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결장 선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많이들 설명을 했다시피 올리세와 에제가 여전히 부상 중에 있고요. 센터백인 톰킨스도 부상이고 또 슐루프도 경미한 부상 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게 이게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나마 슐룹이 윙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줬는데 슐룹까지 없게 되면 정말 공격 자원이 너무 부실하게 네.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딘 앤더슨 골키퍼까지도 부상 중이고요. 네, 반면 토트넘은 이 지난 경기 출전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비스마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겠고요. 우도기 선수와 벤탄쿠르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파페사르 선수도 약간 불투명한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뭐 파페사르에 대해서는 뒤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사전 인터뷰를 통해 사르 선수 같은 경우는 출전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도기 선수의 부상 회복 수준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최종 훈련 후 경기 날 출전을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양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정예로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는 비수마가 빠지면서 호이비에르가 나왔으나 이제 다시 비수마가 복귀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뭐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경기를 치르니까 뭐 FA컵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로테이션을 돌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우도기 선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출전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마도 로얄이나 아니면 벤 데이비스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지난 경기 때는 로얄이 교체 투입됐었는데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주전급들의 모습은 히샬송 제외하고는 다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백업들이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에 맞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난 네. 풀럼전 후반전은 내가 지휘봉을 잡고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네, 콘테 감독 시절의 이 경기력과 또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이죠.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떤 선수들로 또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올까요? 일단 뭐 공격진은 선택지가 많지 않죠. 네. 원래는 그가 펠리스 같은 경우는 에드와르드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마테타나 둘 중에 한 명을 최전방에 넣고 왼쪽에 이제 뭐 슐루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올리세가 오른쪽에 나오고 아유가 왼쪽에 나오죠. 그게 베스트예요. 네. 원래 베스트는 그거인데 슐루까지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오드손 에드와르가 이제 그 왼쪽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테타, 에드와르 그리고 아유까지 쓰리톱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원은 두쿠레를 중심으로 이제 프랑스와 레르마가 서게 되고요. 여기도 원래는 그 프랑스 자리에는 에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제죠. 에제가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데 이것도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그 좌우 풀백이 미첼 워드 그리고 센터백은 게이 안데르센 이거는 그래도 베스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스톤 골키퍼까지 수비 라인은 베스트 최정예네요. 예, 최정예다 보니까 그 두쿠레가 상당히 수비적인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펠리스가 상당히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그래도 주목해야 될 맞대결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손흥민과 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면은 게이가 원래 그 토트넘 이적설에도 있었던 네. 선수고 상당히 발이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은 좋은 센터백이긴 한데 속도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센이 손흥민을 막을 수는 없을 없었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게이가 게이. 손흥민을 따라다닐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얼마나 잘 뚫어낼 수 있을까.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언마킹을 잘 만들어내면서 안데르센 쪽을 공략하는 게 골을 넣기에도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은 있긴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스포츠 베팅 업체에선 토트넘 승리를 1.8배, 그리고 무승부 3.9, 플리스 승을 4.36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도 토트넘 승리 배율이 생각보단 높진 않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팰리스의 순위가 그래도 그렇게 높진 못하거든요. 13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승리 배율이 높게 올라가진 않은 건데 그거는 바로 이제 그 팰리스의 수비 때문인 네. 거죠. 왜냐면 팰리스가 그나마 지금이 11실점까지 허용하게 된 건데 그 뉴캐슬전 0대4 대피 때문이에요. 네, 그 전 라운드 8라운드까지는 70점이었죠. 예,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더 실점이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팰리스의 수비적인 저력을 고려해서 토트넘의 승리를 뭐 1.5배라던가 그 정도까지 낮추지는 않은 거죠. 원래 그래도 지금 토트넘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면은 이 정도 팀 만나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1.3배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또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바고요. 뭐 그래도 최소 토트넘이 질 일은 없다.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토트넘의 완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10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1위를 계속 질주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 분석 영상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